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금기 같았는데요. 돈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의 심리학 중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한 작가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욜로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도대체 뭐길래 삶의 철학까지 좌우하는 걸까요? 돈의 심리학에서 일깨워주는 우리 심리를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아요.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죠. 아무도 당신의 물건만을 보고 존중하진 않는다고 여기서 나눌 내용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라고 하죠. 고급 물건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히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멋진 차와 집을 가진 소비 부자를 당연히 부러워하는데요. 자산 부자가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는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소모품인 물건을 구입한다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10배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된다면 우리 선택권은 후자여야 합니다. 테슬라 차를 구입할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더니 테슬라 차를 여러 대 구입할 자산이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자가 구분한 단어로 내가 되고 싶은 부자의 모습은 소비 부자가 아니라 자산 부자인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자산을 구분할 능력을 갖추고 스킬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수적인 것처럼 노력과 운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공한 부자들은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운은 노력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큰 성공의 주인공들은 어떤 계기로 행운이 찾아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보다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면에서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행운이 들어왔을 때 더 큰 최고의 수익률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게 되는데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는 말과 같은데요. 주식의 매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평가된 자산의 심리 공포에 겁내지 말고 투자하라는 말은 변동성 있는 자산을 구입한다면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중 투자에는 입장료가 있고 수수료는 변동성 자산의 일부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의 잔고가 줄었다고 마이너스 20%를 기본으로 매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돌아올 플러스 100%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말이죠. 부자에 대한 정의를 흥미롭게 풀어간 저자는 오랫동안 금융과 관련된 글을 쓰는 일을 했었는데요.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하고 있었다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하는가에 돈의 가치적인 관점에서 인상적이게 했습니다. 기본 전제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똑똑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전직 기자이면서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수많은 부자를 만나고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돈 문제는 단순 재무가 아니라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간파한 그는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경제지표나 금리, 환율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에 내재된 탐욕과 불안, 사람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위에 언급한 대로 하락장인 주식을 매도한 이유,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수익률 그래프의 공식 대신에 인간이 품은 고뇌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보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수 있을 거라는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우리 행동이 그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이어 보여도 이걸 보는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돈에 대한 다른 관점을 알 수 있기도 했는데요. 저자의 글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야기는 실존 인물 로널드 제일스 리드라는 그는 미국의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그래요.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17년간 바닥을 쓸었다고 하는데 그는 38세의 방 2칸짜리 집을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92세 나이에 운명했는데 이 사람은 국제뉴스 헤드라인에 장식할 만한 일화가 있어요. 2014년도 죽은 미국인들 중에서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은 사람은 4,000명에 채 되지 않았는데 로널드 리드는 그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했는데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난 건지 궁금하시죠? 별다른 비밀은 유산도 복권도 아닌 자신의 번 돈을 그저 저축만 했으며 그 돈을 우량주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죠. 수십 년 동안이나요. 그동안 작은 시드가 복류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 된 것이고 그렇게 뉴스 헤드를 장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순 없듯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벽부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전문가나 엔지니어보다 더 멋진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융에 대한 성공은 행동에 대한 성공이며 소프트 스킬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요. 소프트 스킬이 바로 돈의 심리학이라는 것이고 위 사례처럼 로널드 리드의 사례와 같이 짧은 이야기는 돈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똑똑하고 합리적이어도 목표와 욕망을 어떤 관점으로 돈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가는지의 방식은 오직 자신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학력이나 숫자가 아닌 인간 심리 행동, 바로 돈의 심리학에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며 시간을 대신해서 받은 자본 시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흥미롭게 다룬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놓치워 아쉬워했던 순간들을 마지막 한 달 안에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로 옮겨보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 앞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